광운대를 지원하는 홍무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답안지 상태가 아주 깨끗하죠. 아마 스캔을 받은 것 같은데 깨끗한 답안지 상태하고 글씨도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또박또박하고 여러분들도 한눈에 누가 봐도 한눈에 깨끗한 글씨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논지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후반부에서 독해 적용 파트에서 다소 무리가 따른 만큼 그 부분에 감점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이나 어법은 문제가 없는 답안지였고 전체적으로 독해 적용에 있어서 한 단계 다소 어색한 부분이 발견돼서 그 부분 감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따가 확인하셔서 다시 쓰기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가는 국민주권의 중요성과 참여재판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참여재판이란 사법처리 과정 가운데 재판의 과정에서 사법부 이외 일반 국민이 가로치고 쓰는 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신문표시처럼 되니까 그냥 빼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사법처리 과정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개입하여 형벌의 정도를 재판관들과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무죄의 판단과 형벌의 정도를 재판관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정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 재판 과정에 참여,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재판관들과 의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재판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판부의 판결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재판부의 판결에 국민적 공감대와 그리고 보편적 공감대를 줄 수 있다. 둘째, 형벌을 판결할 수 있는 소수의 특권자들을 일반 국민들이 견제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판결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사전에 낮추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특권자, 형벌을 판결하는 소수의 특권 집단에 국민들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판결,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특정하게 편향된 판결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도 될 것이고, 차단하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제도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배신원 편결의 영향이 다소 낮아져 있다.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편결이 최종적인 판단으로는 작용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재심은 나는 사법의 정의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말한다. 따라서 나를 국민참여재판에 적용했을 때 참여재판에 적용했을 때 판결에 있어 판결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판단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 국민들이 판결권의 영향을 미약해야 한다. 이 답안지에서 서술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바로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서술을 했는데 이 독해 적용에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재판의 사법의 정의와 사법권의 독립을 참여재판에 적용했을 때 판결에 있어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배심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판사의 결정을 좌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 그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법관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법관의 판결은 배심원의 판결을 참고할 뿐 그 자체에 구속받을 수 없는
절대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서술에 있어서 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느냐, 이것은 사법부의 자율성이 토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배심원의 판결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판결 그 자체를 좌우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서술을 고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 서술에 있어서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씩 바꿨지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독해 적용에 오류가 있는 만큼 이 부분 수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재심은 다는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각자의 일에 각자의 위치에서 재능에 따라 맡은 일을 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정의가 가장 올바르게 실현된다는 입장이다. 이성적이고, 따라서 이성적이고 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법관이 자신의 역할을 배심원보다 더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최종적인 정당성 판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의 보조 역할을 배심원이 할 수 있을 뿐 전문적인 법 지식을 그들에게 모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의미 부여가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간단한 의미 부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은 다시 재수정을 해서 문제 1번만 저한테 다시 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2번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제 1번은 다시 쓰기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재심은 나는 사회계층의 발생 원인과 그것의 효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우선 기능론적 관점은 계층화는 개개인 능력차로 인한 보수의 차별적 분배로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갈등론적 관점은 불평등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능론자들의 명분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본다. 이 부분 문장을 다소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능론적 관점은 계층화는 개개인의 능력차로 인한 보수의 차별적 분배로, 기능론적 관점은 계층화는 개개인의 능력차로 인해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의 차별적 분배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다 따라서 재화의 차별적 차등적인 분배는 불가피한 사회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갈등론적 관점은 불평등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능론자들의 명분으로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본다. 이 문장은 따라서 갈등론자들은 기능론자들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회 계층 이론을 제시한다고 비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심은 가히 그래프를 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운명론적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이 환경, 편법 그리고 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히 그래프를 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운명론적 관점으로 상황이 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갈등론적, 이 같은 시각은 이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시각은 갈등론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고소득층은 개인적인 노력과 천부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상황이 형성되었다고 자신의 현재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기능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재심은 다의 주장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재심은 다는 강화에 대한 동물의 반응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동물의 반응 강화에 대한 대안 별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반응에 대한 실험을 토대로 강화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도 강화의 방법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의 실험을 토대로 해서 제시된 강화 이론을
인간 사회에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이상적인 사회가 구축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심은 나의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능론과 유사한 관점인 다는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는 재심은 나의 갈등론적 관점에 보았을 때 유사한 관점인 다는, 그렇죠, 이는 다는 부적절하다. 이 문장도 역시 걸리게 됩니다. 이는 재심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능론과 유사하다고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강화란 특정한 행동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인데 강화의 방법을 통해 사회를 구현하는 것, 방법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아니면 불만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입장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그 상태 그대로 고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착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 왜냐하면 광활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해서 만드는, 반복하는 것인데 특정한 행동의 반복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를 통해서 특정한 사회를, 현재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용인한다는 전제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도 다소 손을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불평등 상황을 고착화시킴으로써, 따라서 이러한 시각은, 이러한 시도는 불평등 상황을 고착시킴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이러한 입장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재화의 불균형한 분배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심리적 차원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러한 낙관론적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서 곧 사회를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시키는 주장이므로 갈등론적에서 수용될 수는 없다. 불안정 상태로 방치, 이 부분 표현도 어떻게 기득권 중심의 사회를 그대로 용인, 수용하자는 입장 혹은 기득권 중심의 사회 그 자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입장인 만큼 갈등론, 끊임없는 변혁을 추구하는 갈등론의 입장에서 수용될 수 없다. 다소 문장에 있어서 주술에 다소 불일치되는 그러한 문장 구조는 잡아서 다시 쓰기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논지도 곧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답안지는 독해 적용에 다소 오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술의 구조에 약간의 불일치를 제외하고 큰 무리가 없는 만큼 A0 정도의 그런 답안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보다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추가 논지 작성하시고 다시 쓰기도 함께 동시에 작성하십시오. 설명 마치겠습니다.